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사는 사계절 모두 모습이 다릅니다. 확실한 건 겨울이 와야 비로소 산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잎이 떨어진 나무 속모습, 흙의 색깔, 돌의 모양까지도요. 산과 나무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계절은 바로 겨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를 마냥 싫어하기보다는 사실은 나를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개화주로 꽃을 달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유라시아가 원산지로 미나리 아자비카에 속하는 식물이죠.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주세요. 내 마음을 달래주세요. 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에 꽃이 피어나고 꽃줄기에 하나에서 2개 정도 꽃이 달리게 됩니다. 높이는 3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죠. 뿌리 줄기는 굵고요. 잎이 무더기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강심제나 이뇨제로 사용을 해왔죠. 우리나라에서 추위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합니다. 실내뿐 아니라 정원이나 마당, 실외에서 키우시는 분도 많을 것 같네요. 배수가 잘 되는 흙 선호하고 중성 또는 약산성의 토약 적합합니다. 아주 강한 한여름의 직사, 광선은 피해주되 일정량의 빛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봄은 그늘에서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겨울 햇빛이야말로 가장 좋은 조건 중 하나죠. 노지가 아니라 화분에 심는 경우에는 뿌리가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깊고 넓은 사이즈 선택해주세요. 꽃봉오리가 지기 시작한다면 넓은 공간으로 분갈이 해주셔도 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드리기 너무 좋죠. 씨앗파종과 포기 나누기로 번식 가능하십니다. 아름다운 장미꽃밭에 오신 여러분, 장미는요, 햇빛, 직사, 광선,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우는 거 좋습니다. 일조량이 5시간 이상은 되어야지 꽃도 잘 피고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 공식은 거의 다른 대부분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거득이 마르면 잎에 힘이 없어져 보일 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는 오히려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가습으로 하게 되어서 뿌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신경 써주세요. 칼랑코에입니다. 칼랑코에는 대표적인 겨울꽃이죠. 불로초라고 불릴 만큼 키우기 쉬운 식물에 속합니다. 칼랑코에 꽃이 시드는 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죠. 꽃이 피어나면 꽃이 시들기도 하죠.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꽃대의 밑동을 잘라 끝이 마른 후에 삽목을 해주시면 새로운 칼랑코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꽃병이 꽃을 잠시 꽂아두고 감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식물은 싹소롬입니다. 싹소롬은요, 환경이 잘 맞으면 사시사철 꽃이 피어나는 무난한 성격의 식물입니다. 처음에 들인 다음에 화분이 젖어 있다면 잘 말리신 후에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셔도 괜찮고 그냥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식물은 달개비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네요. 달개비는요,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가습하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겠죠. 속흙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개비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반양지나 밝은 그늘에서 키워주세요. 삽목으로 번식 가능한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베고니아도 3종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베고니아는 꽃보다도 잎이 너무나 화려해서 입장을 보는 잎관상 식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을 주실 때에는요,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겉흙뿐만 아니라 속흙까지 완전히 마르고 나서 물을 주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면 관수 방식으로 주세요. 송역국입니다. 빨강, 노란, 분홍 이렇게 3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식물이죠. 여러 해살이 풀되겠습니다. 높이는 20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상록 다육 다년초입니다.
윤기 있는 잎과 향기로운 꽃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자스민 꽃도 향기를 빼놓을 수 없죠. 꽃향기 매우 진한 편에 속합니다. 자스민 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죠. 충분한 빛과 영양이 있다면 계속해서 꽃에 올려줍니다. 감귤류와 가깝고 금귤을 닮은 듯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 친구는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노란 색감이 왜 개나리 자스민인 줄 알 것 같죠?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난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봄 혹은 가을에 분갈이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죠. 천리향입니다. 농원에는 천리향 소품과 황금무늬가 들어간 황금무늬 천리향 중품 이렇게 있습니다. 천리향은 직사 광선보다는 반그늘이 좋고요. 토질은 배수가 잘 되면서도 보수력이 있는 다소 약간 습한 비옥한 사질 양토 좋습니다.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잎이 금방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주시고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유메입니다. 호주가 원산지로 히베르티아 속에 속하죠. 상록화력 감목이고 천진난만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어요. 잎은 이렇게 목질화되고 광택이 있는 재질입니다. 줄기가 목질화되어 멋스럽게 늘어지죠. 유메는 화사하게 피는 노란 꽃이 매화를 닮았다 하여 늘어지는 매화 라는 이름에 유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에 두고 키워주세요. 꽃을 잘 피우려면 햇빛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유메한테 중요합니다. 한여름에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요. 레위샤입니다. 천사의 눈물, 치유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잎이 매력 포인트죠. 레위시아는 야생화이다 보니 햇빛 좋아합니다. 양지에서 키워주시고 통풍 잘 되게 관리해주면서 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죠. 밝은 실내에서 키우시면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을 감상 가능합니다. 레위시아의 잎은 다육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과습에 주의해 주시면 좋죠. 물주기의 간격을 겨울에는 길게 해주시고 한복 물을 줄 때 흠뻑 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적게 주면서 키우는 것도 좋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계절에 맞춰서 물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잎의 통통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는 통풍을 꼭 시켜주세요. 황칠나무입니다. 황칠나무는 키가 위로 쭉 자라나죠. 곡선의 목대가 공간을 더욱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기 좋은 식물로서 감성적인 공간에 잘 어울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황칠나무의 황색으로 가구나 금속, 가죽 등의 재료로도 사용하고 약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온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꽃이 아름다운 햅시바입니다. 햇빛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추운 계절에도 꽃들을 다금다금 보여주죠. 햅시바는 강한 빛이 들어오는 장소를 아주 선호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반음지, 밝은 그늘 괜찮고 오전 동안 내내 햇빛 들어오는 장소라면 햅시바 화분에서 키워주기도 좋습니다. 더운 여름 동안에는 너무 덥지 않게 바람 잘 통하는 쪽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단에 잎은 떼어내시면서 외목대로 키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 초연초입니다. 레체나울티아 포르모사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원산지 호주입니다. 구데니아가 여러 해살이 풀로 첫사랑을 그리워하다 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겨울, 봄, 여름까지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워주죠. 꽃은 부채 모양으로 꽃잎이 5장입니다. 키는 약 50cm 정도까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잎은 다육질로 바늘 모양을 가지고 있죠. 햇빛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워주시면서 배수 잘 되는 사질 양토에서 관리해주세요. 번식은 주로 꺾꽂이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계소국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온도 맞으면 사계절 내내 쉼없이 꽃을 피워줍니다. 시든 꽃대는 바로바로 잘라줘야지 꽃을 조금 더 풍성하게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불을 지필 때 풍로를
풍노초를 닮았다고 해서 풍노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꽃을 야무지게 피워주죠. 풍노초는 확실히 야생화인 만큼 햇빛 참 좋아합니다. 집에서 키울 때는 양지 바른 곳 창가에 두고 밖에서 키울 때는 한여름에 직사, 광선을 조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풍노초는 뿌리가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화분이 작아지면 분갈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선화과 상상화 속에 속하는 진노랑 상사화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죠. 상사화는요, 잎은 꽃을 생각하고 꽃은 잎을 생각한다고 해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잎은 이렇게 비늘 줄기 끝에서 쭉 뻗어 자라나게 되죠. 진노랑 상사화 이렇게 줄기가 나온 상태이고요. 제주 상사화는 구근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2월 말부터 잎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어나죠. 점차 꽃의 색상이 변화하는 상사화입니다. 다음 식물 노루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노루기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원산지인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인내, 신뢰, 자신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어요. 꽃은 봄에 피어나게 되죠. 꽃에 털이 달려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귀엽습니다. 섬노루기입니다. 섬노루기는 울릉도에 자생하는 개체입니다. 섬노루기는 카멜레온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울릉도가 자생지이기 때문에 부식질이 풍부하고 연중 공중습도가 높은 공간에서도 개체가 크고 상록적인 성질을 유지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노루기라는 식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는 아담하고 귀여워서 좋아하는데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개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때문에 노루기는 꽃대가 높이 나와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에 종자를 최대한 전파시키면서 번식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노루기는 이른 봄에 개화가 시작이 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을 택해서 키워주시면 좋죠. 이른 봄에 개화하는 복수초, 바람꽃 등과 같이 키워주면요. 잘 자라더라고요. 화사한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칼랑코이입니다. 개화 시기가 겨울이어서 너무 좋죠. 키는 30에서 50cm 정도로 자라고요. 잎을 함께 보시면요. 넓고 두툼한 육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깽깽이 풀입니다. 매자나무과의 약용식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죠. 생육 환경은 비옥한 토양, 반그늘 조건에서 잘 자라납니다.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주면 되는데요. 햇살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는 거 좋습니다. 9cm 포트에 담겨있는 시몽, 수몽과 비교해보면 깽깽이 풀이 엄청 큼지막하게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깽깽이 풀 노지 파종해 주시고요. 반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도 매우 특색 있는 식물입니다. 예쁜 꽃을 틔워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 느낄 수 있고요. 향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유럽 분꽃나무입니다. 유럽 분꽃나무의 유래가 우리나라 꽃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에서 원래 우리 토종 분꽃나무에 중국의 눈문지 꽃나무를 교배해서 만들어낸 것이 유럽 분꽃나무라고 합니다. 꽃은 백홍색으로 가지 끝에 모여 달리고요. 꽃말은 수줍음이라고 합니다. 유럽 분꽃나무는요, 노제 활동이 가능한 강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붉은 잎과 줄기가 매력인 초설입니다. 협죽독과 마삭줄 속에 속하죠. 하얀 웃음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죠. 여름에 걸쳐서 향기로운 하얀 꽃도 피어나는데 사실 꽃보다도 이 잎이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덩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물을 주고 나서 사이사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더 잘 자라납니다. 이듬해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겨울 나는 게 중요하죠. 휴면기인 겨울에 저온 상태 유지하며 간수를 아껴서 뿌리와 줄기 썩지 않게 하고 있다가 봄철에 충분한 강도 및 온도 유지해주면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농원에는 외성 향수 자격 4가지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모스코, 런던, 로마, 프레밍이 그것인데 각각의 색감이 다 다르고 겹꽃으로 피어나서 매우 화려합니다.
하려 합니다. 겨울철에는 잎을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흙에 언땅이 녹으면 노지에 심어주시고요. 낙엽, 분수거 등으로 멀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토 작약 가든 트레저 옐로우입니다. 20개에서 50개의 연노란색 꽃잎을 가진 세미 겹작약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향기는 색감처럼 기분 좋은 레몬 향이 나타납니다. 50개 이상의 꽃을 2주에서 4주까지 피워내니 이름처럼 정원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되죠. 성장하는 높이는 약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든 트레저와 지금 보고 계신 바트첼라 작약은 성격이 흡사하죠. 가든 트레저가 꽃잎 수는 더 많고 성장 높이는 조금 작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겹작약은 작약꽃가에 속하는데 속이 아주 꽉 차 있는 작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향기마저 아주 아름답습니다. 목단보다는 꽃이 조금 늦게 피어난다는 게 특징이죠. 심어두시면 봄부터 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식물 참여로는 다양한 여로 식물 중에 진짜 여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로와는 다르게 꽃이 조금은 촘촘하고 박새같이 크고 웅장한 느낌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검붉은 꽃이 피어나는데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느낌이 가등하죠. 파랑애기 범부채입니다. 일반 범부채와 비슷하지만 키가 작고 꽃도 작기 때문에 애기 범부채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파란색 꽃이 주는 신비감 절대 놓칠 수 없죠.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분포하면서 들이나 길가에서 자라납니다. 향기별 꽃도 있는데요. 역시 파란색상으로 피어납니다. 잎은 부추 모양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은 피어나면 별 모양입니다. 수꾼 아네모네 바람꽃입니다. 수꾼 아네모네 바람꽃은요, 꽃대 쭉 올라와서 흩날리는 모습 보시면 왜 바람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야생화로서 매력이 가득한 식물 되겠습니다. 동강할미꽃, 노란 할미꽃입니다. 이렇게 묵은 잎을 떼어내주면요, 아름다운 새순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낼 때 역시 묵은 잎은 제거하고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네모네 잎도 닮았죠. 할미꽃은요, 특유의 우아함을 가지고 있죠. 햇빛 쨍한 양지마른 곳에서 키워주세요. 아름다운 딸기 나무입니다. 지금은 꽃이 피어있고 열매가 없는데 까마귀팜 나무라고 해서 가을에 붉게 익는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수영 역시 멋스럽죠. 추위에 강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딸기나무 토지를 크게 가리지 않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견디면서 잘 자라나죠. 심지어 반음지 식물로서 양지와 음지 모두 잘 적응을 합니다. 볕 바른 곳에서 수영이 좋고 개화와 결실이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이나 반음지에서도 무리가 없죠. 번식은 주로 실생 혹은 꽃꽂이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야생 수목이기 때문에 귀여운 작은 꽃, 아름다운 열매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잎의 모양도 예쁘고 단풍도 곱게 피어나죠. 작은 감목으로 가정 정원이나 잔디밭, 가장자리, 꽃밭 가장자리 등의 열매나무로 심어주기 좋습니다. 제라늄입니다. 화려한 색감 가진 꽃이죠. 지손이 풀가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지손이 풀만의 특유의 향기도 나죠. 잎에서 향이 나고 이를 통해서 벌레를 퇴치하게 됩니다. 아이비 제라늄도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네요. 양지 식물이지만 반양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납니다. 화분은 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공간에 두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빛을 보았을 때 잎도 짱짱해지고 꽃도 다금다금 많이 열리더라고요. 건조에 강하고 물은 저면 간수로 줄 때 건강하게 더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제라늄을 개량해서 만들게 된 식물이 페라고늄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특성과 성질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페라고늄 역시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에 피어나는 모습이나 크기가 조금씩 다름을 확인할 수 있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페라고니움이 조금 더 꽃이 크게 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스테몬은 아주가와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모두 강한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줄기 하나에서 3가지 가지가 나온다고 하여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이 붙었죠. 약초로도 유명합니다. 꽃도 매우 독특해서 관상같이 인정받아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 얼레지입니다. 백각과 여러 해살이 풀로 미국이 원산지입니다. 높이는 10에서 20cm로 자라나고 비늘 줄기에서 잎이 2개 나오면서 특유의 모습이 매우 우아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휴켈라입니다. 잎색이 정말 다양한 식물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4종 색상 준비해 보았죠. 대부분의 겨울의 식물들은 따뜻한 곳으로 들이잖아요. 휴켈라는 반대입니다. 시원한 공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베란다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식물 찾고 계신다면 휴켈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휴켈라는 키우다 보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서 자주 분무를 해주면서 잎 샤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색상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지요. 때문에 꽃이 없어도 예쁘고 꽃이 있으면 더 화려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겨울꽃의 대표주자 동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백의 꽃봉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백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꽃봉오리도 많아지고 꽃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햇볕입니다. 너무 뜨거운 한여름에 직사 광선은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동백은요, 잎이 단단하면서도 두께감이 있죠. 강택감도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느낌의 잎을 가진 수목은 직사 광선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쨍한 햇볕에 두지 마시고 한여름에는 살짝 반그늘로 화분에서 키우신다면 들여놓아도 좋습니다. 정원이나 하단 반그늘에 어떤 식물 식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동백을 식재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물주기입니다. 동백은요, 가뭄 스트레스가 있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흙을 말리시면서 키우시면 가뭄 스트레스로 꽃이 잘 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때를 맞춰서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남부지방 노지에 식재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한여름만 빼고는 물 관리를 아예 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지만 우리는 대부분 화분에서 기르게 되겠죠. 때문에 흙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물을 완전히 말리는 일은 없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짝 말리지 않는 게 좋죠. 동백의 뿌리는 굉장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금방 말릴 확률이 높아지죠. 동백은 보습이 잘 되는 흙을 선호하죠. 바크 같은 것들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동백의 흙을 생각해보면 흙을 많이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기에 안 예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크를 살짝 덮어주시면 예쁘게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동백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하듯 동백 같은 경우 입자가 두껍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에서는 뿌리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성도도 생각을 해볼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백은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참 잘 자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단순히 따뜻해서만은 아닙니다. 제주도의 토양은 대부분 산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수국을 식재하더라도 파란 수국이 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죠. 동백과 수국이 제주도에서 잘 자란다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약간의 산도가 높은 흙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경험을 해보면 중성이어도 자라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백이 꽃이 잘 안 피거나 꽃봉오리에서 꽃이 잘 안 트인다면 산도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비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동백은 장미랑 비슷합니다. 특별히 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꽃이 잘 피죠. 하지만 화분에서 동백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주어도 두고두고 개화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동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땅에 심겨져 있는 동백에는 특별히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화분에 있는 경우에는 영양분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비료를 봄, 여름에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봄, 여름에 꽃눈이 생겨서 겨울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보통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노지에서 키우지 않는 경우에는 화분에서 키우게 되죠. 이럴 때에는 계절에 맞춰서 실내에서 키우거나 실외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키우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으로 들여오는 시기를 잘 맞춰줘야겠죠. 너무 늦게 안으로 들어오거나 너무 일찍 실외로 데리고 나갔다가 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서리를 맞게 되면 꽃을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들여오는 시기, 밖으로 빼는 시기를 까먹지 않고 잘 선정해서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날씨 예보랑 많이 달라가지고 너무 날씨 예보만 믿고서 들여오고 내놓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동백 가지치기는 8월 초를 넘기지 않게 해주세요. 가을에 가지치기 하게 되면 동백들 꽃머리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 꽃을 다 없애버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랑시크라멘입니다. 색상 참 곱죠. 겨울에 꽃이 피는 식물로 미세먼지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개화 시기가 연중이어서 참 기특해요. 그 중에서도 가을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개화를 합니다. 20에서 30cm 정도로 키가 커지고요. 여름이 되면 꽃이 시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발을 바짝 해주셔가지고 영양분을 구근으로 흡수해서 새순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장미과 장미 속에 속하는 덩굴성 낙엽 감목 노랑찔레입니다. 작은 겹꽃으로 화사한 꽃을 피우면서 줄기에 가시가 없는 장점이 있죠. 줄기의 선형 또한 아름다워 간상같이 높은 야생화 되겠습니다. 껍데기 마르면 물을 풍부하게 주면서 관리해주세요. 묵은 잎을 걷어내면 새잎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드럼스틱 앵초입니다. 쌍떡잎 식물 앵초목, 앵초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산가, 들의 물가나 풀밭에 습지에서 잘 자라나죠. 꽃 모양이 마치 공처럼 뭉쳐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영국 앵초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꽃이 발송된다는 점 인지해주세요. 앵초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지에서 잘 자라나는 단연초인데요. 생육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요.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의 반그늘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는 10에서 25cm 정도로 자라나는데 살짝 아담하게 수직으로는 높게 자라나는 편은 아닙니다. 꽃도 품종에 따라서 워낙 계속 만점으로 피어나죠. 이른 봄에 솜털에 덮인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주는 간격을 조금씩 짧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쌀이입니다. 쌀이는 콩가에 속하는 낙엽 화력 감목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생을 합니다. 생각과 사색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수영은요, 키가 2m에서 3m 정도까지도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키우다 보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죠. 줄기는 곱게 서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려하고 수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며 자라고요. 쌀이나무에서 나온 쌀이를 통해서 빗자루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예로부터 활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작고 귀여운 그리고 매력적인 식물 사랑초입니다. 하트 모양의 잎이 일반적인 사랑초가 많죠. 사랑초는요, 햇빛을 참 좋아해요. 햇빛에 정말 정직한데 오늘 촬영하고 있을 때 해가 없으니까 잎을 다 오므리고 있네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는 잎을 한없이 활짝 펼쳐줍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랑초 꽃이 필 때는 해가 필수 조건으로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식물 키우실 때 베란다에서 사랑초 키우기 좋은데요. 해가 많이
물이 들어오는 자리는 사랑초를 위에서 남겨주세요. 물을 주시고 나서는 통풍을 시켜주시는 게 구근 식물의 숙명이 되겠죠. 구근이 썩지 않게 물을 흠뻑 주시고 나서는 통풍을 잘 시켜주는 겁니다. 토끼살이입니다. 추위에 강하죠. 여름에 엄청난 고온이 있어도 물마름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겨울 시즌에는 물을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스본입니다. 수평으로 퍼지듯이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더 잘 돋보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푸른 빛에 초록빛이 도는 것이 특징이죠. 자라면서 점점 줄기가 목질화됩니다. 아스트란티아 혹은 반지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양지나 반음지, 그 사이 중간 정도의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흙에서 잘 자라나죠. 건조에 약하지만 습기가 있는 것에는 강합니다.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장미철쭉은 예쁘게 피었죠. 장미철쭉 외목대로 만들어가지고 분재 화분에 정말 예쁘게들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물은 거듭 마르면 주면 되고요. 겨울철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꽃은 한겨울에 보고 싶으시다면 12월에 실내로 들여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한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예쁜 꽃 다 감상하시고 나서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워낙 예쁘게 수영 관리를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꽃 지고 나서 가지치기 하시면서 분지철새 이용해서 가지를 잡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녀꽃 혹은 블레이즈라고 불리는 철쭉입니다. 꽃 모양이 워낙 화려한 불꽃을 닮은 식물입니다. 잘 자라나는 수종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속하죠. 호주 매화는 유칼립투스와 친척인 도금냥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티트리 잎과도 닮은 구석 있죠. 때문에 뉴질랜드 티트리라고도 불리죠. 진한 녹색의 뾰족한 잎과 붉은색의 꽃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호주 매화는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잎이 바싹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물마름 없이 해주세요. 꽃이 피는 시기 이렇게 꽃망울이 열리게 됩니다. 색단초는 사랑스러운 고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범의 기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일본의 색단도라는 섬이 있는데 색단도에서 발견이 되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반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캐나다 양귀비입니다. 이른 봄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피어나죠. 높이 2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바비아나입니다. 바비아나도 꽃이 참 예쁘죠. 남아프리카 원산지인 북꽃과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단란한 가족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 독일에서 수입되어 온 독일 붓꽃입니다. 독일 붓꽃은요 여러 해살이 야생화이고요. 꽃말은 좋은 소식, 희소식, 희망 등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30에서 60cm로 자라나게 됩니다. 독일 붓꽃입니다. 독일 붓꽃을 심어주실 때는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곳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내가 노지에 심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에서 가장 배수가 잘 되는 건 독일 붓꽃에 양보해 주셔도 됩니다. 언덕이나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 공간도 참 좋죠. 독일 붓꽃의 번식은 포기 나누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꽃을 보고 나서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포기를 나누어서 즉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으실 때에는 흙에 너무 깊게 심지 말아주세요. 독일 붓꽃은요 꽃봉오리가 연속 개화하기 때문에 오래 꽃을 보실 수 있어요. 에키놉스입니다. 에키놉스는 정원을 유럽풍으로 디자인하기 좋은 식물이죠. 60에서 18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죠. 이듬해 여름에 개화를 합니다. 중성 토양을 잘 견디는 식물 되겠습니다. 이베리스는 저도 작년에 몇 포기를 심어서 키운 적이 있는데 월동 괜찮게 하면서 아름다운 하얀 꽃 피어내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강하지만 이 식물은 튼튼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지중해 원
원산지로 주로 하얀 꽃이 피어나고 추위에 강한 야생화로 정원에도 심기 좋죠. 꽃들을 보면 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러브포켓입니다. 러브포켓은 덴드로비움 속에 속합니다. 꽃말은 말강양이라고 하죠. 반양지에서 잘 커요. 한여름에 강한 햇빛은 도톰한 잎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면서 겨울에 약간 최저 5도 정도를 견디게 해줌으로써 꽃눈을 형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꽃봉오리 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서양난 환타지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타지아라고 불리는 이 서양난은 온시디움 종에 속하는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온시디움 품종이 다양해서 종류별로 개화 시기가 다르지만 환타지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추워질 때쯤 꽃봉오리가 맺히고 겨울 동안에 예쁜 꽃을 보여주는 서양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온시디움에 속하는 난들은요, 다른 난들에 비해 실내 환경 적응력이 강하죠.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운 종류의 난이기 때문에 난을 처음으로 키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식물 되겠습니다. 수수한 듯 느껴지지만 꽃을 피웠을 때 화려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선물하기도 좋죠. 단정학 역시 덴드로비움 속에 속하는데요. 뿌리를 땅 속에 내리지 않고 나무나 바위 틈에 붙어 사는 종류를 얘기하죠. 대부분이 영하 온도에서도 의연하게 견디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카틀레아 난은 농원에 두 종류 있습니다. 분홍빛 띄우는 것이 자넷이고 노란빛을 띄우는 것이 다은 되겠습니다. 서양난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식물들이죠. 크고 아름다운 꽃이 온도에 따라서 연중 개화합니다. 꽃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편이죠. 착색난이 그러하듯 봄이면 자라나는 뿌리를 관찰하는 것도 난 키우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히아신스 9근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화려한 꽃까지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데 심지어 향이 너무 좋아서 천연 향수가 따로 없죠. 다른 어떤 9근 식물보다도 강한 향을 가진 히아신스는 그 향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알리움, 아이리스, 수서나 크로커스 9근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간격 두시면서 식재해 주시면 나만의 9근 꽃밥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봄에 예쁜 꽃을 보시게 되면 겨울에 부지런 떨면서 열심히 식재를 했었던 내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솔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한 보랏빛이 매력적인 블룸은 솔체입니다. 절화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꽃 크기가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 솔체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꽃다발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트렌드에 참 잘 어울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이파리에 끈끈한 점액으로 벌레를 잡아 영양분 섭취합니다. 하지만 벌레를 사실 잡지 못해도 생명과 성장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니죠. 식충 식물에게 벌레라고 하는 것은 필수 영양소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약과 같은 느낌인 것이죠. 벌레잡이 제비꽃 식재할 때 산성피트 모스나 펄라이트 심는 분들도 문제없이 잘 자라주죠. 기본적으로 비료기가 없는 알카리성 영토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벌레잡이 제비꽃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